20일 목요일 아침에 이슈 레이더입니다. 신인기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우리 경제, 투자 관련 중요한 이슈 4가지 키워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모주부터 보겠습니다. 이번 주 공모주 숫자로는 대박이었죠. 줄줄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자 오늘 공모주 일반 청약 두 개 기업이 청약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기업들이죠? 예, 6월이 공모주 상장 많아가지고 공모주의 달이라고도 불려왔는데 오늘은 일단 두 곳이 청약을 진행합니다. 우선 봐야 될 거는 오늘 청약 마무리되는 HVM입니다. 이 기업은 이제 첨단 금속 제조하는 기술 특허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항공용 터빈 엔진이나 반도체 설비 이런 데 들어가는 첨단 금속 만드는 기업이고요. 지난해 매출 414억 원에 영업이익 37억 원 했고 공모가는 18,000원인데 이 수요 측에서 나온 희망가 상단을 훌쩍 넘어선 금액입니다. 코스닥 시장에는 오는 28일에 상장할 예정이고요. 이노스페이스는 20일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 일반 청약에 들어갑니다. 하이브리드 로켓 기술 기반의 이제 우주 발사체 한빛이라고 하죠. 한빛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전 세계 고객 위성을 우주 궤도로 대신 쏴주겠다 이런 것을 이제 사업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로켓이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액체 로켓 대비 좀 구조가 단순하고 쌉니다. 그래서 고객 중심의 저비용 서비스가 가능하다. 앞으로 우주 발사 시대 오면은 우리가 좋을 것이다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었고 공모가가 43,300원으로 수요 예측 당시 희망가의 최상단에 위치한 기업입니다. 공모가가 항상 최상단이거나 초과하거나 이게 아주 관행처럼 굳어졌습니다. 너무 높게 책정이 되는 것 같기도 맞습니다. 하고요. 어쨌든 그 공모 청약 항상 이틀 동안 받습니다만 두 번째 날 청약하는 게 여러분들 이자를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자, 시어스 테크놀로지 어제 상장을 했는데 오전 일찍 막 80%까지 상승하다가 막판에 8.8% 아주 저조한 성적으로 공모주 상장한 기록으로는 굉장히 저조한 성적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노그리드는 상장 승인을 아예 취소당했다. 어제 이런 이슈들이 나왔단 말이죠. 공모주 투자 심리가 예전 같지 않은데 왜 그렇죠? 맞습니다. 일단은 아까 짚어주신 부분도 그렇고 연초만 해도 뭐 우진엔텍이라든지 상장했을 때 공모가 4배 가는 소위 따따상이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다가 요새는 안 나오고요. 노브랜드 이후에 눈에 띄는 당일 상승률 보인 종목들도 최근 한 달 동안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근데 이게 그동안 기관들이 공모주에 대해서 너무 후하게 평가를 내려왔고 그래서 가격도 초기에 너무 높아서 제대로 된 시장 평가가 안 된다는 불만 혹은 우려들이 반영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모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기관에서도 그렇고 일반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점점 깐깐해지고 있지 않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볼 수가 있겠는데 심지어 이제 이노그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예비심사 취소라는 게 코스닥 시장 최초입니다. 이전 이런 사태를 겪었는데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아니 이 대주주 분쟁 가능성 이거 제대로 얘기 안 한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것도 못 걸렀냐 이렇게 하면서 좀 쑥스러워질 수 있을 부분인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공모주 정상화라는 큰 과정 속에서 그래도 청약을 통해서 단기 수익 전략은 여전히 지금 보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제 첫날 상승률 8.8%라는 공모주치고 저조한 상승률을 마무리했던 이 시어스 테크놀로지가 장 초반에는 그래도 80%까지는 갔거든요. 그래서 이 공모주 뜰 때마다 조금씩 균등 받아가지고 무조건 청약하시는 분들 제가 좀 찾아가지고 얘기 들어봤더니 지금은 이 가격 상승률보다 시간이 중요하대요. 9시 3분에 무조건 팔면은 꽤 괜찮은 수익이 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3분은 근데 너무 빠르네. 너무 빠른데 실제로 이 얘기 나오면 9시 2분으로 짧아질 수도 있겠는데 상장에서 지금 차트를 보면 당일에 가장 높을 때가 사실은 혹은 안전할 매물대가 9시 3분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따따상은 아니더라도 상장하자마자 파는 전략 자체는 공모주 청약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유효한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이노그리드 상장 승인 취소 이게 뭐 어제도 화제가 됐습니다만 한국투자증권 입장에서는 뭐 각 잡고 속이면 사실 조금 억울한 측면이 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두 번째는 삼성전자 어제 81,200원까지 상승해서 마감을 했죠. 네. 8만 원대. 거의 이제 안착을 한 것 같아요. 지금 임원들, 삼성전자의 사장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잇따라 자사주 매입했다.
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이게 좀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실은 6월 들어서 삼성전자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 행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공시보면 있었습니다만 그때 이제 통상적으로 있는 재무 쪽 담당 임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학규 경영지원실장이나 김동욱 재경팀장, 박순철 지원팀장 같이 주로 재무 쪽 임원들이 자사주를 사들였는데 이건 좀 일반적인 신호가 될 것이고, 어제 장마감 때쯤 나온 신호는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그동안에 삼성전자의 아픈 손가락으로 꼽혔던 이 파운드리 부문의 최시영 사장이 자사주 매입했고요. 그리고 이정배 메모리 사업부 사장이나 남서구 DS 부문 제조 사장, 뭐 거기다가 최근에 다시 이 삼성전자 DS 부문 반도체 부문 이끌기로 한 정영현 부회장까지 이 자사주 매입에 DS 부분에서 이제 자사주를 계속해서 사들였다는 점이 주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사실 반도체. 맞습니다. DS 부분이 반도체고요. 삼성전자 주가 상승률 보면요, 연초 대비 2%에 불과합니다. 같은 기간 동안 SK 하이닉스는 64%에 달했거든요. 이게 삼성전자가 HBM 같은 메모리 신성장 동력 계속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면서 주가도 크게 안 오른 건데 2분기 들어서 반도체 호황이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이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부문의 삼성전자 임원들이 이 자사주를 사고 있다는 게 의무 보유 기간 6개월을 고려하면 연말까지 삼성전자 잘 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자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장 7월 초에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나오는데 이때 숫자가 괜찮기 때문에 나오는 신호가 아니겠냐라는 해석들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임원들이 자사주를 사면 6개월 동안에는 뭐 이익을 보기 어렵게 지금 제도가 돼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더 갈 거라고 자기들 이제 스스로 이제 평가를 한 거죠.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 요즘에 계속 그 이혼 소송 때문에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SK 그룹 얘기인데, SK 이노베이션하고 SK E&S, 여기는 이제 비상장사이긴 합니다만 합병설이 지금 갑자기 나왔다면서요? 갑자기 나왔는데 이제 맥락을 보면은 이 생각해 볼 수 있는 만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다. 이 진위에 대해서도 그렇고 오늘 아마 시장을 좀 달굴 뉴스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는 이게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합병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SK그룹이 주력인 SK 이노베이션과 알짜 계열사로 꼽히는 비상장 그 SK E&S를 합병해서 초대형 에너지 전문 기업을 출범시킬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시장에서 나온 건데, 일단 SK 이노베이션은 이 정유, 석유화학, 배터리 하는 기업이죠. 최근에 SK 온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은 기업이고, SK E&S는 LNG 발전, 뭐 풍력, 태양광 하는 이 가스 쪽, 신재생 에너지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 매출 구조랑 다르게 좀 비슷합니다. SK 이노베이션은 영업이익 1.9조 원, 그러니까 1조 9천억 가까이 했고 지난해에, SK E&X는 매출은 11조 정도로 이 SK 이노베이션 대비 규모는 작지만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 정도 하는 알짜 탄탄한 기업입니다. 탄탄한 기업이고요. 그리고 SK 지주사 지분이 SK 이노베이션은 36%인데 이 SK E&S는 거의 100% 자회사에 가깝습니다. SK에 90% 정도를 들고 있는 비상장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합병했을 때 기존 주주에 대해서는 약간 어떻게 되느냐 걱정할 만한 부분들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걱정이 듭니까? 일단은 이제 맥락을 조금 더 살펴보면 SK그룹에서 왜 이런 합병설이 나오느냐. 하나는 SK 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자회사 SK온의 재무 구조를 지금 해결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SK E&S 아니더라도 다른 계열사를 SK온과 좀 합병시켜서 재무 구조 개선시켜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SK온 때문이라는 거네요. 배터리. 하나의 이유 정도, 큰 이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 큰 이유라는 거죠. SK온이요, 지금 최근 10개 분기 연속 적자고요. 1분기에만 3천억 넘게 적자를 냈습니다. 차입금 고려하면 올해만 7조 원 정도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또 투자도 엄청나게 해야 되잖아요. 배터리 쪽이니까. 배터리는 이제 예전에 뭐 반도체 대규모 투자했듯이 같은 논리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지주사의 자금줄 역할하는 SK E&S를 합병해가지고 SK온과 SK E&S의 알짜 자회사 붙여서 재무 구조를 개선하지 않을까 하는 논리가 하나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 살펴보면은 SK 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지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을 보면요, 이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합병할 때요, 상장사는 시가, 그러니까 주가 기준으로 합병을 하고요. 그 SK E&S와 같은 비상장사는 이 공정가치, 자산가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합병을 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E&S는 자산가치가 탄탄하니까 이건 좀 높게 받을 수 있고, SK 이노베이션은 최근에
주가가 뭐 10만 원대까지 가면서 주가가 사실 눌려왔습니다. 눌려오면서 지금 PBR이 0.44배, 상당한 저평가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SK그룹 쪽에서 이 기본 자본시장 법이 근거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합병 비율이 SK이노베이션한테 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점을 생각해 보죠. 이게 어떻게 되면은 비상장사 합병 가치를 더 잘 받는 게 되니까 지주사 SK 그리고 최태원 회장한테 나쁘지 않은 딜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소액 주주들한테 이게 좋은 딜일까? SK이노베이션 주주들한테 좋은 딜일까 하는 점을 조금 생각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SK 지주사 주가와 SK이노베이션 주가 오늘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것은 사실 다음 주에 있을 28일, 29일에 있을 SK그룹의 경영전략회의에서 어떤 부분들이 확인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그때까지는 SK그룹이 확인을 안 해줄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이 합병이 이혼 소송하고는 뭐 큰 관계가 없는 거죠? 주주와 지분의 구성을 생각하면 완전히 관계가 없다라고 보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누구한테 유리할까를 살펴보면은 생각해 볼 부분이 조금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뭐 갑자기 생각난 건데 SK E&S는 사실 미국의 그 수소업체죠. 플러그 파워. 예, 우리가 뉴욕에 있을 때 그때 뭐 기사도 쓰고 한 기억이 있습니다만, 맞습니다. 그때 이제 한 2조 정도를 투자를 우리 돈으로 했었는데, 그때가 플러그 파워 한 주당 한 $70 갔을 때였어요. 지금은 많이 좋지 않죠. 지금 보니까 이제 $2.6까지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 평가손이 조금 발생을 한 거죠. 네. 지금 최대 주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다른 얘기였고요. 자, 마지막 이슈는 우리 잭팟을 터뜨렸던, 좀 전에 우리 특징주 시간에도 분석을 조금 하긴 했습니다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자, 루마니아 수출, 의미, 증권가 평가, 이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이 규모 같은 건 앞에서 나왔으니까 그 내용보다 조금 더 이어질 부분들이 있나 없나를 보겠습니다. 국방부가 확인한 이후에요. 이 석정권 방사청장이 이제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방산 전시회, 이 유로사토리에서 우리나라 취재진들 만나고 추가적인 얘기들을 좀 했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K9뿐만 아니라 이제 K2 전차 수출 2차 계약 체결할 가능성 높다라고도 했고, 이 폴란드에 추가 수출하는 건인데, 이런 게 성사되면은 아마 이 K2 전차 180대 폴란드로 납품했던 이제 1차 실행 계약 이어가지고 비슷한 규모, 그러니까 적어도 4조 5천억 규모의 추가 계약들이 우리나라 방산주에 추가로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LIG 넥스원이라든가 방산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는데, 증권가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뭐 K2라든지 그리고 자주포 K9이라든지 항공 부분에 비해서 지상 방산 부문에 대한 실적이 앞으로 조금 더 괜찮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유진증권 같은 경우는,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방산주 내 톱픽으로 유지한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루마니아 수출 잭팟이 터졌다. 요 소식이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기대감이 근데 미리 자극이 돼서 장 중에 조금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장 중에 7% 넘게 이미 급등을 했습니다. 오늘 움직임 한번 주시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